저는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BTS의 인기를 실감한 것 같아요. BTS 진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제가 너무 핫하죠. 네, 제일 핫하죠. 네, 그 음악 방송보다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아이돌. 맞아, 맞아.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제가 우버 택시를 tas는데 그 택시 기사가 여러 노래를 막 틀면서 한국 사람들은 BTS 노래만 듣느냐, 다른 노래 좋아하는 거 없느냐, 이 정도 물어볼 정도로 BTS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아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것도 뉴스로 봤는데 미국 뉴스에서 BTS가 미국에서 공연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탠딩은 그냥 들어가는 순서 그런 게 아마 없었나 봐요. 아니면은 현장 판매를 기다리는 건지 그 앞에 텐트가 엄청 쳐져 있었다고. 근데 원래 한국에서는 밤새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이제 워낙에 많으시니까 좀 그러신 분들 많나 보다 싶었는데 다 미국인 분들이셨던 거예요. 거기 그래서 앞에서 막 네, 주무시고. 네, 텐트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막 한국에 관한 것들이 중국에 좀 인기 많았던 게 드라마 중에서 그 대장금이 인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조금 봤어요.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드라마 말고 좀 한국에서 오신 분 중에 중국에서 활동하셨던 분 중에 장나라가 인기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중국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근데 일반 드라마도 아니고 예전 그 전통 옷을 입고 이제 하는 그런 예전 시대 거를 찍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사극 같은 거. 맞아. 사극이 생각이 안 났어. 맞아. 네, 사극 같은 그런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근데 분들 되게 물론 더빙을 이렇게 하겠죠.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막 하는 거 보면서 저는 한국 분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 이제 면세점에서 뭘 사가지고 그걸 픽업을 하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중국인 분들이 이렇게 딱 일렬로 서서 바닥에서 이제 박스로 이렇게 담고 찍고 담고 하고 계신 거예요. 저 공장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와 진짜 뭘 하시는 거지 하고 봤더니 대량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따로 그 박스가 크니까 그걸 따로 담아서 그걸 이렇게 메고 가시더라고요. 와, 아직 그래도 예전만큼은 못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인 분들이 많이 화장품이나 이런 걸 많이 구매를 해서 가시는구나 하면서 새삼 느끼고 약간 속으로는 뿌듯하면서 대단하시다 라고 느꼈어요. 제 친구가 명동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김만 팔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 매출이 김만 팔아도 이게 그쪽에서 매출이 엄청나서 명동에서 한국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이 정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가기도 하고 막 해외에서는 간식으로도 만들어 먹고 막 그러는데 한국 분들 정작 잘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져서? 익숙한 반찬이어서 그런가? 의외이기도 하고. 네, 이 김이 너무 어딜 가나 김은 있고 집에는 하나씩 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김을 사간다고? 아니야, 이런 거 아니면 김은 어디에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인드. 어디에나 있지는 않아요. 한국이 아니면. 그 관광객들도 보면 이제 아까 예나 씨가 화장품 박싱 하고 간다 했잖아요. 김을 아예 박스째로 가져가는 그거는 이제 면세점에서 안 사니까 그냥 그 티켓팅 할 때 짐 붙일 때 아예 김 박스 자체를 붙이거든요. 와우. 그래서 김도 엄청 있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엄청 유명한 미국판 복면가왕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보셨어요? 아니요. 기사만 보고 봤는데 와 정말 무대는 그렇고 그 복면이 미국은 이제 여러 인종이 있고 그리고 막 이제
피부색도 다르고 막 네.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춰야 되거든요. 네, 그래 그래야겠네. 키로도 이제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키도 못 알아보고 아예 몸 아예 하나도 안 나오게 그렇게 다 감춰버리는데 그래서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프로가 이제 한국 프로를 맞아요. MBC에서 MBC 복면가왕을 판권을 사가가지고 한 건데 미국에서 지금 야 이거 괜찮다. 한국의 다른 거를 이제 들여보자 이러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미국보다는 더 훨씬 전부터 이제 판권 사가가지고 지금 많이 만들었거든요. 뭐 지금도 네, 중국 입장에서는 사와서 만들면서 좀 이제 자신 방송국에서도 이제 개발을 좀 더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네, 아직은 한국 프로에서 판권 사는 것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K-pop 말고도 한국 예능이 좀 대세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런닝맨 이런 거 엄청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저는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음식에도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뭐 치맥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막걸리. 네, 최근 저는 불닭볶음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네, 외국 친구들한테 그 불닭볶음면 선물하는 게 이제 약간 유행처럼 그래서 받으면 되게 좋아하고. 네, 죽음의 소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먹어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맵기 정도가? 저는 섞어서 먹거든요. 그 불닭 소스 하나로 드실 줄 아는 분. 그냥 먹기에는 좀 너무 매워가지고 그쵸. 그 소면을 삶아서 같이 버무려 먹고 그렇게 먹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면 치즈 넣어서 치즈, 먹으면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약간 치즈랑 김 밥이랑. 같은 거에서 같이 먹으면 그게 외국인들한테도 통하는 매운맛인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불닭이 약간 매운데 약간 달고 맵잖아요. 그리고 뭐 치즈도 올리고 하는데 느끼한 매운맛. 중국에는 치즈를 안 먹거든요. 거의. 잘 안 먹어. 네, 치즈도 안 먹고 매운 게 약간 마라를 좋아하지. 진짜 톡 그냥, 쏘는 매운맛. 달고 매운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중국에서는 별로 그 인기는 없었고. 그래서 제 입맛에는 안 맞아. 네, 유튜브도 보면 그 중국이나 일본 쪽보다는 이제 서양 쪽 서양인데. 친구들이 네. 더 좋아하거나 이제 놀라는 그런 맞아요. 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치맥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때 치맥 열풍이 불었었죠. 맞아요. 별그대를 통하여 정말 별그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네, 정말 많이 봤고 진짜 너무 좋은 드라마예요. 저는 한류가 어떻게 예전에 처음에 한류가 나온 게 언제일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냥 노래 이런 드라마 이름 한류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한류가 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 시작했대요. 얼마 안 됐죠, 별로. 내가 태어났을 때. 90년도 때 심지어 96년도 내가 태어나네. 96년도에 한국에 드라마가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이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2년 뒤에 가요가 수출이 됐대요. 근데 그 한류라는 말 자체는 중국 언론에서 쓰기 시작했대요. 중국 언론에서 말을 하면서 한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한류 약간 이렇게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중국이 요즘에 그 한류가 여전히 그 인기임에도 불구하고 탈한류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그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뺏기다가 지금은 그냥 아예 판권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더 이상 이제 한국 걸 보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경제에만 신경 쓰다가 지금 약간 문화 굴기를 표방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중국이 제일 큰 검색 사이트 바이두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검색 그 섹션에 보면 예전에는 뭐 그 한일이 하나 섹션이 있거든요. 한일로 카테고리 해가지고 뭐 연예인 랭킹 같은 거 검색 랭킹이 나오든가라든가 어제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일단 연예인 쪽에서는 싹 빠졌고 그냥 중국 연예인 그리고 뭐 중국 기타 그 영역에 있는 유명 인사들 그리고 마지막 섹션이 그냥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 연예인들만 남고
그래서 이게 그 탈한류의 일종 상징이고 그래서 그 여자 연예인 쪽에서 유일하게 본 게 송혜교 씨더라고요. 그래서 송혜교가 최근에 무슨 화보를 찍었는데 그게 다시 이슈가 돼가지고 그게 랭킹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최대한 한국의 요소를 빼버려서 탈한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콘서트도 보면 제 외국인 친구들도 되게 가고 싶어서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한국인이 살 수 있는 사이트에서는 원래 훨씬 싼데 그 외국인이 보는 사이트에서는 엄청 비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스까지 데려다 주고 뭐 그걸까지밖에 안 하는데 한 3배 정도 가격을 띄어서 부르고 약간 그런 걸 이용을 한다는 게 딱 보이니까 네. 어느 정도 이게 과연 이렇게 가다가는 신뢰 나중에는 다 어찌됐건 들통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신뢰도 외국인들도 잃게 되고 어느 정도 실망을 하게 돼서 더 한국에 대한 그런 뭐 다양한 것들이 신뢰를 잃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장기적으로 길게 갈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좀 다 똑같이 그렇죠. 투명하게 네. 그렇게 공평하게 맞아요. 한류에서 조금 제일 덜 이제 빛을 발한 것 중에 하나가 영화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영화 중에도 되게 재밌는 영화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마블이나 그렇게 성공하는 원인이 네. 시리즈마다 연계가 있고 그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저도. 좀 새로운 성장 동력에 이제 영화 산업이 이제 잘하면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약간 인도 같은 경우 벌리우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뮤지컬 영화처럼 맞아. 그냥 한국만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잘 찾아야 새로운 동력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국은 컨텐츠에 굉장히 강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류가 앞으로 더 발전을 하려면 뭔가 강력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 약간 넷플릭스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제가 만들겠습니다. 구독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앞으로 좋다. 네, 드라마, 뭐 예능, 영화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국 것들을. 네.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남규 씨 혹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갑자기 들어오네요. 지난번부터. 부끄러우죠? 네, 결혼은 뭐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러나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생각이 없는 그런 정도? 네. 아니 이제 앞에 3자를 찍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뭐 요즘은 저만 보면은 여자친구는 있냐, 뭐 결혼 계획은 있냐, 이 나이에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면 결혼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레파토리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니까 진절머리가 납니다. 다들 이 순서까지 비슷하게 물어봐서 더 무서워요. 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는 것 같은데요. 결혼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만큼은 저도 격하게 동의를 하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결혼에 대한 환상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뭐 결혼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시작부터 저희 둘의 고민 상담소 같은 시간이긴 했는데 저희도 저희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비혼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중국은 어떤지 분위기가 실제로 좀 어떤가요? 저는 여기서 조금 문화 차이를 느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요즘 뭐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한 뭐 30 넘어서 결혼하는 것이 빠르지 않다. 그냥 평균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 동생들이 있어요. 여동생들. 그 친구들이 한 20대 중반 되면부터 남자친구한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벌써요. 네, 벌써 꺼내면서 뭐 집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게 그 현실적인 질문들을 남자친구한테 하는 걸 보고 지금 우리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는 조금 다르구나. 좀 더 일찍 결혼하길 원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조금 이제 학력이 더 높아지고 약간 대도시로 나가면서 맞아요. 또 우리처럼 약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게 꼭 해야 하나 결혼 선택이 아닌가 하는 친구도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좀 약간 나홀로족이 점점 늘고 있고 그래서 강경 씨가 말하는 한국보다는 조금 더 이르게 결혼 서두르는
늦추는 문화와 그리고 점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결혼을 늦추는 문화가 공존하는 딱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2018년 중국 결혼시장 발전 연구 보고서를 봐도요. 결혼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매년 신혼부부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 웨딩 산업 규모는 빠르게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신영 씨의 문장만 봐도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있다, 많은 네. 현상들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웨딩 산업이 어떤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고 또 중국인들의 결혼 문화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이 스몰 웨딩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중국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성대하면 성대할수록, 화려하면 더 화려할수록 더 좋다고 그러는데요. 이 중국의 결혼식 문화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황금알을 낳는 웨딩 사업입니다. 자, 결혼하는 커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웨딩 산업 규모는 어떻게 점점 커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호화 결혼식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좀 체감을 하기에도 중국의 결혼식은 호화로움을 넘어서 아주 살짝 유난스러운 느낌까지 좀 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전통식도 하고 서양식, 본식도 따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식을 올린 후에는 값비싼 차량들이 정말 쭉 서 있어요. 주차장처럼. 약간 그 퍼레이드로 약간 또 이렇게 불을 과시하는 것도 있고 이런 문화들을 봤을 때 여전히 조금 호화로운 결혼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걸까요? 네,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작년의 경우에 결혼하는 커플의 가장 많은 약 42%가 5만 위안에서 10만 위안 정도의 결혼식 비용으로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85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의 액수가 되고요. 많게는 5천만 원 선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금액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소박하다. 소박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또 막상 가보면 체감이 또 다른 게요. 저는 그 결혼식장에 가서 정말 전문 가수들, 연예인 가수들을 섭외를 해서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콘서트를 방불케 해서 친지분들이 무대에 다 나가서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정말 콘서트, 그러니까 피로연을 굉장히 하나의 정말 공연처럼 하는 걸 보고 정말 돈이 많이 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결혼식은 1,000만 원이지만 섭외비가 또 그만큼 더 많이 들었을 들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도시를 좀 살펴보면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평균 결혼 비용이 각각 28만 위안에서 25만 위안, 또 사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나로 따지면 4,000에서 4,500만 원 선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무리한 느낌이 있는 느낌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결혼식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신혼여행도 있고 스드메라고 하죠. 맞아요. 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중국도 이런 거에 좀 돈을 많이 쓸까요? 그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제주도 가면 중국 분들 오셔서 웨딩 사진도 찍고 또 여행도 정말 저 멀리까지 돌고 오기도 하고 혼수도 있고 또 요즘엔 특히나 자동차를 대여를 하는 문화가 더해져서 그 값비싼 자동차를 렌탈을 해서 꼭 그렇게 신부 집까지 갖고 가야 되는 그 문화가 같이 생겨서 사실 이 결혼식, 특히 계층 간의 규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 결혼을 단속을 하고 또 검소한 결혼 생활을 장려하고 있다고 하죠. 네. 각 지역의 사정에 맞춰서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또 축의금 정도는 어느 수준이 적당할지, 또 그런 지침을 정한 결혼 표준화 방침을 내놓고요. 또 호화 결혼에 대한 강력한 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호화 결혼식을 꿈꾸고 있는지, 도대체 어디에 제일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그걸 알려면 중국인들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둘, 스드메는 기본, 이제는 자동차 부대 필수입니다. 원래 남규 씨한테 스드메가 뭔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쪽은 은근히 제가 사회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꽉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쳤네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는 결혼식 할 때 신부의 쓰드메를 가장 첫 번째로 정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2008년부터는 획일화된 결혼식 대신에 개인별 맞춤 결혼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웨딩 플랜부터 스드메, 혼수, 피로연 등 이 결혼의 모든 요소를 맞춤형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예전에는 이 획일화된 결혼식 문화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개성에 맞게 DIY, 나만의 드레스, 또 보다 개성이 넘치는 웨딩 사진 등 맞춤형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결혼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뭐 꽃을 좀 더 많이 장식을 하거나 2부에 피로연까지 하거나 아니면 뭐 호텔에서 하거나 이 정도일 텐데 중국에서 좀 성대하게 한다 하면은 스케일이 그야말로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참석했었던 친구의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는데 신랑이 아침에 일찍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근데 이제 그때 갈 때 폭죽을 터뜨리는데 정말 신부가 안 나오면 그 정말 온 동네가 빵빵 다 터질 것 같이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우와. 이제 신부를 데리고 호텔로 가서 본격적인 그 식이 시작이 되고요. 거의 식을 정말 하루 종일 하는 느낌이라서 하객들도 좀 지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매 순간에 다 돈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답례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와, 그 요즘 뭐 많이 갖고 오시네요. 네, 그죠. 이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참석해준 사람들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보통은 빨간색 담배를 주거나 담배. 저처럼 이제 비흡연자에게는 이렇게 사탕을 주는데요. 이게 또 시탕이라고 해서 기쁨을 나누는 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우리 언제 국수 먹니? 막 이러는데 중국은 언제 시탕을 먹게 해줄 거니? 이렇게 문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카 퍼레이드가 이제 펼쳐지죠. 이제 그때 그 차가 외제차냐 아니면 뭐 비싼 차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신부와 신랑이 아까 어깨가 좀 이렇게 더 으쓱으쓱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원래 중국이 결혼식을 할 때 왜 예전에 식당에서 하나 자리를 잡고 테이블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결혼식을 진행했던 게 원래 중국의 결혼식 문화였는데 이게 점점 서양 결혼식과 여러 가지 파티 문화가 접목이 되면서 호텔로 가고 피로연을 파티처럼 하고 콘서트화 되고 하면서 점점 더 이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뭐 스몰 웨딩이든 빅 웨딩이든 결혼할 사람이 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친구랑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다가도 그래서 뭐 결혼할 사람은 있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갑자기 뼈를 맞아요. 때리시네요. 네, 네. 이런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면 정말 다시 현실적인 고민부터 시작하게 되곤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아직 인연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키워드 셋. 청실, 홍실, 평생 인연을 맺어드립니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중매를 서주는 결혼 정보 업체들의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중국에서도 최근 그 인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맞선을 중심으로 한 결혼 정보 산업이 정말 빠른 속도로 급부상 중이라고 하는데 약 2억 명의 미혼 남녀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억 명. 네. 네, 최근 들어서 이 결혼 정보 업체를 이용하는 중국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긴 한데요. 뭐 아직까지 의견은 분분한 것 같아요. 아직 뭐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회사 자체가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매칭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데 요즘엔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생겨서 그쵸. 다양한 방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결혼 정보 업체 중에서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바로 SNS 플랫폼입니다.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요. 스지자위안을 들 수 있는데요.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알아본 적이 네. 있지만 그쵸. 중국에서 가장 많은 커플을 결혼으로 꼬린시킨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네, 실지아지아 유엔이 창업자의 이야기도 굉장히 화제인데요. 맞아요. 여러분 네. 아직 기억하신가요? 네. 그 본인이 그 한번 의뢰를 했다가 퇴짜를 내 퇴짜를 받아서. 맞고 네. 화가 나서 내가 차린다 이렇게 맞아요. 차려가지고 본인도 결혼에 꼴이 나고 실제로 이렇게 사업도 성공한 케이스였죠. 네. 네, 그런데 스지자위안 같은 결혼 정보 업체 말고도 요즘에 그 친구 만들기 어플리케이션들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그게 좀 인기라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틴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중국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은 모모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모모는 2014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된 기업이고요. 사용자 수가 5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5억 명. 네, 5억 명. 실제로 그럼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5억 명인걸요. 네. 네, 이 모모는요, 모성른의 앞글자, 모예요. 그 모성른이 뭐냐면
낯선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헬로우 스트레이저라는 네, 로고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치 기반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가까운 곳에 있는 1km 내에 있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또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요. 모모를 모르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제가 친한 여동생이 모모를 통해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떠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된 마음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렇죠, 너는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채팅만 하고 가느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잘 만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온라인 데이팅 앱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잘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국의 90년대 출생자 중 약 76%가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를 만나거나 교제 상대를 찾는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온라인을 통한 만남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데는 항상 그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맞아요. 분들도 많고 위험해요. 신원이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차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SNS가 중국인들의 오작교 역할을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웨딩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중국인들의 결혼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새롭게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결혼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애태우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이 보여주기식의 이 성대한 결혼식보다는 평생의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식을 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꿈꾸는 결혼식은 조금 더 중국적인 결혼식이에요. 하루 종일 성대한? 아니요. 다이아 반지 막 드론으로 막 다이아몬드 내리 꽂고 막 베일 이렇게 날아다니고 안 되겠네. 이런 건가요? 왜 분위기 잡고 얘기하려는데 실패했네요. 정말. 아니 사실 저는 이 중국 결혼식을 보면 하루 종일 하객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결혼식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함께 하객과 소통하는 결혼식, 거기에다가 한국의 좀 스몰 웨딩이 접목이 되면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또 최근에 차이나 코드를 진행하면서 결혼 얘기만 하면 이분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양조위 씨. 그 배우자랑 정말 영화 같은 맞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 보면서 역시 결혼식보다는 사람을 잘 만나고 그런 사람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즘 막 결혼도 스펙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기업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 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